1925년 덕혜옹주가 14살이 되던 해 덕혜옹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진은요, 덕혜옹주가 경성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떠나는 건가요? 이 사진은요. 네, 맞습니다. 덕혜옹주 일본 유학. 일제가 덕혜옹주를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본이죠? 이대로 뒀다간 이거 덕혜옹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야? 혹시 뭐 독립운동 불씨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아예 덕혜옹주를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저씨. 자, 그렇게 영친왕에 이어 덕혜옹주까지 일제의 계략으로 인해 이들이 혈혈단신으로 모국을 떠나 적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죠. 자, 결국 덕혜옹주는요,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 뒤 배를 타고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를 위해 도쿄역으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덕혜옹주의 둘째 오빠 영친왕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서로에게. 아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정말 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옆엔 영친왕의 아내 마사코도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사코라는 이름은 좀 낯설고요. 이방자 여사, 이방자로 더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요, 오빠 영친왕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덕혜옹주는 도쿄 여자학습원으로 편입하게 되죠. 덕혜옹주가 다니는 이 도쿄 여자학습원은요, 일본의 황족과 귀족 등 고급 자제가 다니는 상급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다니는 학교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 덕혜옹주가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같은 반 하고였던 소마 유키카의 그 회고록에 따르면요, 덕혜옹주에게 무슨 말을 걸어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 놀이 같이 하자라고 해도 여전히 교실에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혜옹주는 마음에 묵직한 자물쇠를 걸어 잠근 채 조용해집니다. 일본인으로서 이 프라이드가 높은 학생들 사이에 덕혜옹주를 던져놓으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우. 게다가요, 이 조용한 덕혜옹주에게 일본 학생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물건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덕혜옹주가 보온병에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왜냐, 덕혜옹주에게는요,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보온병을 늘 지니고 다니세요. 적국의 땅에서는 물 한 잔도 함부로 드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를 가슴에 새기소서. 네 어머니. 사실 아버지 고종도 살아생전 이 독살의 위험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상자에 가져온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 양귀인이 혹시나 자신의 딸 덕혜옹주도
독살당할까 봐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덕혜옹주는 눈도 귀도 그리고 마음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유치원 때 그렇게 뛰어놀기 좋아하고 활발했던 아이가 이제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웃지 않게 된 거죠. 자, 이런 덕혜옹주에게 희망이란 게 있었을까요? 이 모든 암담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건 오직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인 1929년 덕혜옹주가 갑자기 조선으로 귀국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경성역에 막 도착한 덕혜옹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어요. 와. 자, 귀국 모습 확인해 보시죠. 어? 검은색 양장으로 온몸을 휘감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덕혜옹주 애통, 한 분의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바로 덕혜옹주의 어머니 양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어머니 빈소에 정신없이 도착한 덕혜옹주,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게 커다란 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덕혜옹주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가 오열할 수밖에 없는 더욱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일제가요, 덕혜옹주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제가 덕혜옹주에게 상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당연한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래요? 왜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일본은 조선 왕공족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규범을 강요를 했는데요. 그중에는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왕공족 사람들의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이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은 왕공족 사람들은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덕혜옹주의 어머니인 그 양귀인이 그 소주방 나인 출신이어서 신분이 미천했지 않습니까? 신분 낮은 사람을 위해서 상복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죠.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덕혜옹주의 나이는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세상이 떡하니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모두 치른 후 덕혜옹주는 어머니 묘소에 들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일본으로 귀국한 후 덕혜옹주는 슬픔을 머금은 채 다시 학교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직후 또다시 시작된 외롭고 낯선 타국 생활. 덕혜옹주는 여전히 일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요,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와.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바로 한밤중에 잠들었던 덕혜옹주가 실종이 된 겁니다. 실종이요? 네, 사라진 거예요? 왜? 덕혜옹주가 사라지자 깜짝 놀란 영친왕 부부. 덕혜옹주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출 같은 느낌인가? 아 그냥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막 한 거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자, 기록이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몽유병자처럼 한밤중에 나가 정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어유. 아 소름 돋는다. 덕혜옹주는 정신이 없는 상태로 멍하니 오밤중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몽유병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덕혜옹주는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멍하니 있기만 합니다. 영춘왕의 부인 이방자가 옹주, 옹주 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반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덕혜옹주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영춘왕 부부는 황급히 의사를 불러 옹주를 진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덕혜옹주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영춘왕 부부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발성 치매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덕혜옹주가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조발성 치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억이나 인지 능력을 잃으시는 치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즘은 흔히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이 생겨서 치매랑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거를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병에 걸리면요, 피해망상, 환청, 환상 등의 괴로운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조현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이는 겨우 19살. 어머니 양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일본으로 강제 유학. 어머니의 죽음까지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고 또 쌓이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참담하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닐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영춘왕 부부의 보살핌 속에서 덕혜옹주의 병증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옹주의 병세가 진정되는 듯했던 이때 덕혜옹주는 일본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깜짝 놀랄 통보를 또 받습니다. 덕혜옹주가 20살이 되는 다음 해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덕혜옹주의 결혼을 추진한 건요, 바로 일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까지 일제 입맛대로 정하고 덕혜옹주에게 통보한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제가 강제로 정해준 일본인 남편감. 궁금하네요. 그녀의 남편감은요, 바로 소 다케유키, 동경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트였습니다.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덕혜옹주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없죠. 옹주는 자신의 결혼 얘기를 듣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감이 정해졌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덕혜옹주는 태어나서부터 왕실 입적, 일본 유학, 결혼까지 인생의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일제에게 휘둘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왕의 딸인데. 고종이 금지옥엽 아꼈던 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 한때 누구보다 고귀했던 여인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남편 소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더 이상 아픈 덕혜옹주에게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돌봐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덕혜옹주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김우라는 안쓰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우라는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되뇌입니다. 어떻게든 덕혜옹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인 1962년 1월 26일 한국의 김포공항. 한 여인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됩니다. 옹주님, 이제 고국에 오신 겁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져 37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덕혜옹주.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51세였습니다. 자, 1962년 1월 덕혜옹주의 귀국 순간을 담은 기사가 있거든요. 자,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랑 같이. 네. 이렇게 지금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아, 어렸을 때 그 나왔던 그 네. 공부하던 시절부터 다 있네요. 덕혜옹주 인질된 지 38년 만에 그립던 산화로. 그러나 의식 없는 몸. 많은 언론이 아픈 몸으로 수십 년 만에 귀국한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덕혜옹주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혹시 덕혜옹주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고종의 무덤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 고종 무덤 바로 뒤편에 묻히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